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임종덕 의원은 분명히 이번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수사 상황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근무 당시에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근무할 때 사용했던 PC든 노트북이든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국회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또한 국회 사무처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차별적인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통과해준 국회 사무처 그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이 이제 그 빵으로 들어갔는데 3617. 근데 재판도 안 나오더니 특검 이제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하네요. 계속 이럴 건지 어떨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에디터님? 예, 뭐 이럴 줄 알았고요. 이런다 한들 방법은 없을 겁니다. 뭐 물론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검 쪽에서는. 그리고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일단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 없어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검 쪽에서는 구치소 쪽에 건강 관련된 사항을 좀 체크를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 안 되니까 실제 건강이 불편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절차인데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은 강제 구인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불출석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강제 구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이따 변호사님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강제 구인 영장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은 또 아니라고 해서 바로 수사기관이 뭐 끌듯 끌고 나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윤석열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사의 실효성 자체가 없다라는 판단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면 전 특검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이렇게 주문한 게 있는데 입소 시의 건강 검진 결과라든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문제가 없으면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소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죠. 그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갔다고 건강에 뭐 질병이 생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덥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야 많이 더워서 그런 얘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조사를 못 받을 정도 상황은 아닌 거고 그걸 특검도 알면서도 바로 강제 구인을 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에 당시에 그 신체 검사를 할 때 뭔가 이상이 있었느냐 소견서를 밝혀달라라고 했고 구치소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의료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견서를 같은 걸 보내줄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조차도 저는 조은석 특검팀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나가서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거나 어떤 다른 행위로 이어지더라도 결국 앞으로 윤석열이 주장할 모든 어떤 뭐 망상들 헛된 소리에 대해서 다 그게 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겁니다. 야 봐라 이 사람 지금 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됐는데도 절차에도 안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엉뚱하게도 소견서에도 이상 없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게 다 추가적인 수사와 재판에서 다 불리하게만 작용할 거예요. 그 기싸움 수싸움을 구속되고 나서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기싸움 무슨 수싸움 뭐 선빵을 날린다 이런 차원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싸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감옥 수감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현실 자각을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금 상황인 거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 조은석 특검이 실제로 검찰에서 일선에 뛰기 시작한 게 91년부터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한 34년 정도 됐는데 별 오만 가지 꼴을 다 겪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을 수감해가지고 이제 특검으로서 조사하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들 하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제대로 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조은석 특검팀에서 이 문제까지도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터님. 네. 계란이 왔어요. 이걸 한번 해달라고. 네? 린도 로제님이 갑자기요? 박영식 에디터님 계란이 왔어요. 그게 한번 이게 무슨 뭐예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그거 이거 뭐예요? 주문이신데. 이거 뭔데? 이거 계란이 뭐예요? 왔어요를 한번 해달라고요? 이거 뭐예요? 요새 알바하세요? 아니 그게 아닌데 이게 이게 이제 뭐야? 타 채널에서 네. 이 장동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곧 선언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를 제가 따라한다고 일부 따라했는데 그걸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그걸 하필은 왜 계란이 왔어요? 아 그게 왜 계란이 왔어요 보면은 그 특유의 목소리 색깔이 있잖아요. 계란이 왔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국회의원이 약간 목 음색이 약간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계란이 왔어요를 이 타이밍에 하게 되다니 굉장히 뜬금없는 주문이었습니다. 자, 특검이 계속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응하거나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담겨 있는 윤석열의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그 디테일한 증언과 증거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의 혐의 중에 사실 기소할 만한 범죄들이 많아요. 그거 다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제 판단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느껴지실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수사를 특검이 넘겨받아가지고 거기에 보강 수사를 더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네. 기소는 20일 안에 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게요. 사실 이제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절차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진술이 다 나왔죠. 김성원 전 경호처 차장도 그렇고 강의구점 부속실장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김성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윤석열로부터 이 비합본 삭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라고 윤석열 변호인이 나가자마자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 술술술 불어넣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군사검찰에서 이미 그 주요 피의자들, 그러니까 여인영이라든가 뭐 지금 김영현이라 이런 사람 특검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6월 18일 날 김영현이 사실 이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야겠다, 우린 난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데 딱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못 빠져나왔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입장을 바꿔서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버티거나 말거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윤석열의 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판사가 듣기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정도의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까지 할 바를 다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인 절차도 밟았는데도 끝까지 거부했고, 그렇다고 이제 끝까지 거부한다고 예를 들어서 구치소 방에 들어가서 아까 저기 박영식 에디터가 원하는 것처럼 뭐처럼 이렇게 끌고 나올 수는 않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술 거부를 애초에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에서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라는 건 그럼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을 하겠다는 거죠.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거죠. 구인을 그러니까 위한 어떻게 영장을 끌고 영장도 받을 필요 없이 구속돼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끌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말 안 하고 있어 버리면 어차피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일부 골석 재판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도 보통의 일반 범죄 같으면 유불리라도 따질 텐데 이게 내란 수개만 놓고 보더라도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유불리를 따질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서 어찌 보면 뭐 끝까지 좀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에어컨 바람 쐬러 나오지 않을까요? 주소보다 낫다 그 얘기 싶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디터님이 동의합니다. 굉장히 격하게 끄덕끄덕. 동의합니다. 네, 네, 100%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한 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이거는 이제 기억해 보면 2017년, 2018년 그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씨도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 재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왔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도 지금에서야 이제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구속 직전에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오면서 보면서 얼굴이 그 표정이 이전하고 완전 다른 표정이 나왔었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거를 다 반박하는 그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특검이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 자각을 하고 있는 시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빵에 들어간 이후에 그 자기 변호사를 만난 적은 없죠, 에디터님? 아니요. 이미 그 접견을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 4번을 이미 신청을 해서 접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결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4시간이니까 5시까지 해서 변호인 특별 접견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그런 수를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한 그런 수를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앞으로도 근데 이제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은 접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른 뭐 이제 접견 신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뭐 윤석열이 지금의 어떤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건 접견도 있지만 재판 출석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지금 본인이 하루 정도 이 수용자들이 먹는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해봤잖아요. 본인 입에 맞지 않으면 특검 조사에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와서. 민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조사받는 피의자가 한 그릇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보통 더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몇 그릇 더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양절 변호사님이 나오시라. 우스갯소리를 말씀 주셨지만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소위 개긴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뭐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지난 그 윤석열 씨가 체포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체포적부심이라는 거를 신청한 적이 있고 건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이 절차마다 소위 딴지를 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구속적부심을 실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익히 아시는 대로 구속적부심이라는 건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쪽에서 다시 신청해서 이 구속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됐는지 옳았는지 그런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을 또 다른 판사가 또 뒤집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죠. 그러니까 다른 판사가 이걸 맡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잘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통할 리도 없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법리가 구성돼 있어서요. 근데 윤석열은 어떤 논리로 이거를 청구한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겠다라는 계속해서.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트라우마는 있죠. 체포 적부심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진짜 윤석열을 지원하는 변호사들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걸 이제 직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생전 듣지도 못한 뭐 시간과 날짜를 국민들이 계산법이 뭐야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산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도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짜
증거인멸을 주된 사유로 범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그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 증거들을 또 인멸하려 했다는 거를 또 그 영장 발부 사유로 했고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영장 내용이 바깥으로 알려져서 그것도 또 증거인멸을 할 사유가 있다고 2중 3중으로 증거인멸 사유만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게 어떻게 잘못인지를 상세하게 또 잘 알렸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함수 앞에 보고 있다. 사실 내란수계가 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국무회의 절차에 있어서 가짜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그 범죄 사유만으로도 영장이 나올 만한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건 나중에 다툴 것까지도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미리 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미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이 파면 전이었죠. 아, 지금은 이제 일반이신 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단 몇 %만의 그 가능성 전혀 없는 건지.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날씨보다 대한민국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겠죠? 탈옥도 안 하겠죠? 이거 보기 싫습니다. 저는 이거 나오면서 또 이거 할 거예요. 네,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제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못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거의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보면 법적 절차라는 것도 있지만 이 권력이 이미 넘어가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국권에 자리 잡아서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저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그리고 이 절차상 문제 그리고 수사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박근혜 씨도 사실 따진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검찰이 그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서 구치소를 방문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면서 뭐 거부를 한 적도 있고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골석 재판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이제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징역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훨씬 더 중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형량 그 어떤 양형 기준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반성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도 지금 이제 부족할진데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은 본인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공범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한덕수 구속영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여러 이제 보도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부인했던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문건을 아주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안가회동 인물들, 뭐 이제 이상민 장관, 뭐 박성재 전 장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구속을 해서 빠르게 신변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CCTV 본인이 2번, 3번 했던 국회에 출석해서 헌법재판소에 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실에서 다른 어떤 문건들 다 세상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 내지 변명을 하더라도 수긍이 갈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관련 문건이 한 장이 들어있더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금 국회 산핵소추위원 측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게 내가 챙겼으니까 챙겼을 텐데 왜 들어갔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게 뭐야? 정말 그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있는 걸 단전단수가 보였다라는 식의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특히 한덕수 지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5자리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나눠주고 또 마지막까지 이상민과 함께 남아있어서 각자의 문건을 지금 서로 이게 점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특검은 국무회의를 가장해서 내란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걸로 내란에 대한 방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포고문을 만든 것도 만든 포고문에서 서명을 한 것도 그건 역시도 그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한 것인데다가 그러고 나서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이미 만들었던 문건을 폐기를 함으로써. 그러니 구속을 피할 길이 저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 특검에서 이미
이 필요한 그러니까 윤석열의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 조절 정도 왜냐하면 지금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근차근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다 그때 당시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드러나지 모습을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최병 특검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안보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거든요. 내란 특검과 그 부분과의 조율이 더 저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